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9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을 맞이해서 어제 새벽 마감되었던 미국 시장 정리를 해보고요. 또 내일부터 시작될 9월 마지막 주 한 주일 동안의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뭔가 좀 이슈거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추가적인 좀 반등에 대한 동력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이 무겁게 출발하는데 그래도 좀 밝은 목소리로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이 또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8%대, S&P 500 지수 1.7%대, 다우존스는 1.6%대 하락을 하면서 미국 시장도 연일 하락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반등에 대한 동력 자체가 미국 시장 쪽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이번에는 또 영국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영국을 통한 영국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이 되면서 한때는 3% 가까운 하락을 했었고, 다행스러운 점은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3%대 하락에서 그래도 낙폭을 1.8%까지 줄였다. 이런 부분들은 좀 다행스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미증시 하락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경기 침체기에 좀 낙폭이 제한될 수 있는 경기 방어주라던가 또 그동안 좀 낙폭이 컸던 대형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낙폭이 축소된 채 마감을 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 자체는 만약에 정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요, 추가적인 낙폭은 분명히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등을 정말 얼만큼 해줄지 그런 부분들은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앞서서 언급드렸듯이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좀 쉽사리 나오고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국내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잠깐 되돌아본다고 하더라도 FOMC 회의 이후에 기준금리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계속적으로 좀 악재로서 작용을 했어요. 사실 그런 재료가 좀 노출이 되고 나서는 좀 반등을 기대를 해봤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코스피 지수도 1.8%대 하락을 하면서 2300포인트마저도 좀 붕괴가 되는 모습을 보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이 200일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다시 한번 고조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2차 대전 이후 최초로 부분적인 군 동원령을 선포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지정학적 리스크로 고조되면서 시장이 좋지 못한 모습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이번 주 시장을 또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정말 2276포인트의 지난 7월 달의 저점은 좀 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저점마저도 깨지면은 또 투매가 또 투매에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어디까지 빠질지 예측을 하기도 어렵고, 또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더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7월 달에 저점은 좀 지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속에서 월요일날 미국 시장 하락에 따라서 월요일날 하락을 하면은 좀 월요일날 오전장에 좀 주간 좀 저점은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또 그동안은 계속 제가 2500, 2550을 부르짖었지만 거기까지는 또 너무 멀어졌어요. 2300마저도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한 2400포인트 정도까지 좀 회복을 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미국의 아이폰 판매 호조, 이런 부분들이 좀 IT 관련한, 그리고 미국 시장의 나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되기를 바라는 게 좀 가장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주요 일정 중에서는 좀 가장 눈에 띄는 일정이 테슬라와 관련된 그런 일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인공지능 데이 행사가 30일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를 통해서 또 범용 로봇 옵티머스 시제품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뭔가 IT 관련주 쪽으로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UN 식량농업기구 FAO에서 글로벌 곡물 생산량 전망 하향과 관련되어서 그런 얘기들을 할 텐데요. 비료 업체라던가 이런 쪽을 중심으로 좀 개별 종목들을 중심으로 뭔가 좀 모멘텀이 발생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연준의 계속적으로 긴축에 대한 부분, 이번 주에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주에도 각종 연준의 위원들의 발언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변동성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10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FOMC 위원들인 그들, 각 주의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그에 따라서 향후에 뭐 미국의 금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좀 상당히 중요하게 주시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살펴볼 지표들은요, 뭐 8월 개인 소비 지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좀 지표들 발표를 좀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물가라던가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시장은 지금 사실은 정말 어려운데요. 우리가 종목들로 보면은 그래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고 또 낙폭이 제한적인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 포트폴리오는 좋은 종목들로 잘 구축이 돼야지만이 지금도 잘 방어를 할 수가 있고 또 향후에 반등장에서도 가장 좀 큰 폭으로 반등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뭐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고 싶고, 요즘에 보면은 가장 안정적인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엔터테인먼트 업종이에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계좌 방어가 되느냐, 계좌 방어가 되지 않느냐, 요게 좀 판가름이 나고 있고, 자동차 관련주들 요즘에 보면은 그나마도 잘 버티고 있죠. 현대차 같은 경우 보면은 금요일날 1.5% 정도 하락을 하면서 19만 500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19만 원이에요. 그래서 9월 달에 사실 시장이 정말 많이 빠졌던 거에 비한다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9월 달 1일 날 종가가 19만 5천 원대고 지금 19만 원.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정말 시장이 엄청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같은 경우 보면은 9월 1일 날이 2,400포인트대였거든요. 무려 2,400포인트대에서 2,200포인트대까지 100포인트 이상 시장이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같은 기업들은 나름대로 잘 버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 포트폴리오에 있느냐 없느냐 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환율의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 않아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도 좀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다행스러운 건 또 금요일 날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결국은 이러다가 피크아웃을 분명히 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뭐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이런 원화 약세에 대한 좀 수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최근 한 달 동안에 8월 뭐 22일 요 정도쯤 보면은 18만 원대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의 움직임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낙폭이 크죠. 8월 22일 날 역시 마찬가지로 2,450포인트가 넘었었어요. 그때에 비했을 때 주가의 낙폭은 큰데 현대차는 오히려 그때보다는 조금이라도 상승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자동차 업종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3분기, 4분기에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2조 원대 이상, 2조 6천억 원 정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 자동차 업종은 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류 관련주들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난 금요일 날 1.8% 하락을 하긴 했지만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 OEM 관련된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달러 매출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효과에 따라서 OEM 관련한 이런 의류 관련주들 나름대로 실적이 좀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달러 강세 그리고 이제 공장들이 위치한 동남아 현지 통화 약세 이런 부분들이 지속될 경우에 실적 뭐 계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 나가면서 잘 버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된 한 주도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